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발표 드릴 내용은 딥러닝 앙상블 메소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존에는 논문을 하나 이렇게 딱 정해가지고 발표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여러 가지 딥러닝에 사용되는 앙상블 메소드를 소개를 하고 싶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논문 여러 편을 그 앙상블 메소드를 사용하는 논문 여러 편을 소개해 드리려 하고, 아주 내용을 깊게 다루거나 하면 사실 내용이 너무 길어져서 그 어떤 식의 방법들을 사용을 하는지 그런 거에만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발표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앙상블 메소드 혹은 앙상블 러닝이란 무엇인가가 이제 먼저 정의가 써 있는데요. 위키에서는 통계학이나 머신러닝에서는 앙상블 러닝을 여러 가지 멀티플 러닝 알고리즘을 사용해 가지고 어떤 퍼포먼스를 더 좋은 퍼포먼스를 얻기 위한 방법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 밑에는 제가 자주 좋아하는 되게 책인 파이썬 머신러닝이라는 그 세바스찬 라슈카 저자인 이 책에서 적혀 있는 내용인데, 앙상블 메소드는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다른 클래시파이어를 조합해 가지고 어떤 메타 클래시파이어를 만들어서 더 나은 제너럴라이제이션 퍼포먼스를 얻기 위한 방법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클래시파이어들을 조합하거나 이렇게 활용을 해가지고 더 좋은 성능을 내기 위한 방법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가 되고요. 일단 이 딥러닝에 사용되는 방법들을 그러니까 딥러닝 그 논문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베이직한 앙상블 메소드에 대해서 보여드리려 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많이 보셨을 텐데,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메저리팅 보팅이라는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배깅 부스팅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메저리팅 보팅 같은 방식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오른쪽 위에 그림과 같은데, 트레이닝 셋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만들고, 그게 이제 새로운 데이터, 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거를 여러 가지 모델에 다 넣어서 프레딕션 값들을 얻고, 이거를 통해서 어떤 보팅을 통해 하나의 결과를 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소프트 보팅과 하드 보팅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프트 보팅 같은 경우에는 그 모델들이 낸 어떤 프로바빌리티를 가지고서 사용을 하는 방법이고요. 이거를 가지고서 웨이티드 에버리지를 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단순하게 에버리지를 할 수도 있고, 이런 방법으로 사용을 할 수 있고, 하드 보팅 같은 경우에는 이 모델이 낸 정확한 클래스를 가지고서 그거를 가지고 보팅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메저리팅 보팅 방식을 가장 기본적으로 활용을 사실 많이 할 것 같아요. 저도 그랬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배깅 방식인데, 배깅 같은 경우에는 부트스트랩 어그리게이팅이라는 거의 약어인데, 랜덤 샘플링을 계속해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데이터가 있으면은 데이터를 계속해서 추출해가지고 어떤 새로운 데이터 셋을 만들어내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데이터 셋이 달라지면은 모델 자체도 달라질 거기 때문에 데이터 셋을 이 중복을 허락해서 랜덤 샘플링을 하게 되고, 이제 그거를 원래 부트스트래핑이라고 하고요. 그 방법을 통해서 모델들을 여러 개를 만든 다음에 어떤 세임 프레딕터로 여러 개의 추출된 트레인 인스턴스들을 학습을 시킨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로는 랜덤 포레스트가 있습니다. 사실 랜덤 포레스트는 이렇게 부트스트래핑 말고도 사실 피처도 랜덤성을 부여해가지고 스플릿되는 그 기준을 정하긴 하는데, 어쨌든 배깅을 사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예시는 랜덤 포레스트가 있고요. 그리고 위에 배깅과 다르게 이제 부스팅이란 방법이 있는데, 배깅과 부스팅은 일단 가장 큰 차이점은, 배깅 같은 경우에는 이 학습이라는 게 패러럴하게 이루어지는데, 부스팅 같은 경우에는 시퀀셜하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거를 시퀀셜리 학습을 하게 되는데, 요 아래 그림을 보시면 가장 이해가 쉬운데, 이 모델을 학습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나온 결과를 가지고서 그 다음번 모델에 이제 어떤 식으로 학습을 시킬지를 결정해서 이제 계속해서 시퀀셜하게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샘플에다 웨이트를 줄 수도 있고, 모델에다가 뭘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퀀셜하게 이루어지는 방식을 부스팅이라고 하고, 대표적으로는 에이다 부스트랑 그레디언트 부스팅, 이렇게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베이직한 방법들을 소개를 해드렸고, 이 제가 발표하는 여기서 발표드릴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시면은 크게 이렇게 베링 트레이닝 데이터, 베링 모델, 그리고 베링 컨비네이션, 그리고 스페셜라이징 모델,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 놨는데요. 이 앞에 베링이 붙는 거는 사실 이 아래에 있는 링크에서
이 링크에 블로그 해두신 분께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두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게 저도 깔끔해 보여가지고 이거를 그대로 가져왔고요. 사실 여기 있는 논문들도 이 아래 링크에서 다 알게 됐어요. 제가 이러한 그러니까 앙상블 모델들을 정리해 놓은 좋은 블로그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 것들을 다 논문을 보면서 네, 자료를 만든 거고,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은 맨 위에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닝 데이터를 다양하게 사용을 해가지고 하는 방법, 앙상블 방법에 대한 거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의 모델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결과를 내는 건데, 이 컨비네이션이랑의 차이는 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모델을 실제로 활용을 해요. 그러니까 5개의 모델을 만들었으면은 실제 인퍼런스 할 때도 5개의 모델을 다 활용을 하는 건데, 아래 베링 컨비네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 5개의 모델을 조합해서 하나의 모델로 만드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모델에다가 그 정보를 녹여내서 사용하는 방법이 이제 컨비네이션 방법이고, 이 스페셜라이징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가 소개를 하고 싶어서 넣었는데, 그 앙상블 메소드를 사용하는 방법 중에서 이제 멀티플 초이스 러닝이라고 해서 어떤 특화된 모델을 가지고서 앙상블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화된 모델이라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데, 어떤 모델은 동물을 맞추는 데만 좀 많은 기여를 하고, 어떤 모델은 뭐 사물을 맞추는 데만 많은 기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어떤 특화된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는 거를 멀티플 초이스 러닝이라고 하는데, 그거에 관련된 논문도 2개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트레이닝 데이터를 사용하는 경우는 사실 단순해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K폴드 앙상블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트레이닝 셋을 가지고서 이렇게 폴드를 나누는 건데, K개의 폴드로 나누는 건데, 여기서 사실 뭐 K폴드가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할 때도 쓰이고 여러 가지에 쓰이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앙상블을 할 때 쓰이는 방법으로는 이게 이제 트레이닝 폴드를 이렇게 하나를 빼고, 근데 여기서 이제 테스트 폴드가 아니라 사실 밸리데이션 폴드겠죠. 이 밸리데이션 폴드로 사용을 하고 트레이닝으로 9개를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요 9개를 사용하고 여기를 밸리데이션으로 사용하고, 이렇게 해서 모델을 10개를 만든 다음에 이 10개의 모델을 가지고서 테스트셋에 뭐 아까 같은 에버리징을 한다던가 프로바빌리티를 메저리팅 보팅 방법을 사용해서 한다던가 이런 식의 앙상블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배깅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랑 거의 뭐 차이가 없는데, 랜덤 샘플링을 통해서 이렇게 부트스트래핑을 해서 여러 개의 또 데이터셋을 만드는 거예요. 사실 근데 지금 제가 여기 말한 이러한 방법들은 딥러닝과는 좀 어울리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학습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델을 10개를 만들면은 실제 10배의 어떤 그 트레이닝 버짓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딥러닝에 적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방법들입니다. 왜냐면은 한정된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방법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앙상블 기법, 그러니까 딥러닝이 사용하는 앙상블 기법들을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스냅샷 앙상블이라는 내용입니다. 여기 지금 다시 좀만 돌아와서 이 베링 모델에 보시면은 뭐 스냅샷 앙상블, SGDR,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는 패스트 지오메트릭 앙상블이라는 애인데, 이 세 개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일단 비슷하다는 걸 먼저 잠깐 얘기를 드리고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스냅샷 앙상블 같은 경우에는 이 그림이 가장 표현을 잘 해주고 있는데, 싱글 모델 같은 경우에는 러닝 스케줄을 통해서 이렇게 학습이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 이제 어떤 옵티마에 도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깃발이 꽂혀 있죠. 이 지점에 도달을 한 건데, 이거를 러닝 레이트 스케줄을 좀 변경을 해가지고 여러 개의 로컬 옵티마를 찾아서 그 로컬 옵티마를 가지고서 우리가 그 앙상블을 하자라는 게 이 스냅샷 앙상블 내용입니다. 제목이 되게 재밌어요. 트레인 1, get M for free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트레이닝 로스에 대한 그래프인데, 기존의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는 러닝레이트 스케줄을 사용을 하면은 여기까지 이제 학습이 되다가 여기서 러닝레이트를 쭉 감소를 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학습이 돼가지고 학습이 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스냅샷 앙상블을 사용할 때는 학습률을, 그러니까 이 참고로 이 지금 여기 학습률에 대한 그래프는 논문에도 그려져 있지 않아가지고 제가 여기 그냥 수식으로만 표현을 해놨는데, 이 그림과 굉장히 유사해요, 사실. 그래서 실제로 그림을 그려보면은 학습률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학습률이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가 정확하게 0이고 여기가 뭐 알파라는 학습률이라고 하면은
알파에서 0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알파에서 0까지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이 트레이닝 이 그래프와 상당히 유사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그래서 여기서 하고자 하는 거는 요 지점, 이 스냅샷이 찍히는 지점마다 모델을 다 저장하고 이거를 가지고서 우리가 앙상블을 하면은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나온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제목과 같이 트레인은 한 번만 하는, 이 트레인 버짓은 지금 어쨌든 간에 이폭 수가 같으니까 한 번만 하게 되지만 실제로 이거를 앙상블 했을 때는 더 좋은 결과를 얻어진다는 내용이죠. 사실 이런 방법들은 정의하기에 따라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 방법 말고 예전에 이 논문을 몰랐을 때 사용했던 방법이 그냥 모델을 만약에 뭐 152폭까지 돌려서 사용을 했다. 근데 이 152폭의 모델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149번째, 뭐 148번째 이런 것들을 묶어가지고 사용하면은 아무래도 좀 더 제너럴라이제이션 성능이 좋아지지 않을까 해서 사용을 했었어요, 많이. 그래서 근데 사실 이렇게 하면 단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델이 6개니까 인퍼런스 타임이 이제 어떤 제한이 있는, 혹은 이제 이거를 뭐 모바일에 올려서 써야 된다 이러면 사실 모델 6개를 다 올리기가 되게 버거우니까 이런 거에선 되게 단점이 되겠죠. 어쨌든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는 게 이제 스냅샷 앙상블이라는 내용이고, 결과를 보면은 지금 비교를 해놓은 게 싱글 모델, 이거는 그냥 뭐 단순하게 아까 일반적인 러닝 레이트 스케줄을 통해서 학습을 한 거고요. 이제 노 사이클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싱글 모델에서 그냥 스냅샷을 뜬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싱글 모델이 지금 이런 식으로 학습이 됐는데 여기서 스냅샷 이런 식으로 스냅샷을 한 게 이제 노 사이클 스냅샷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싱글 사이클이라는 거는 원래 지금 이게 러닝 레이트가 줄어들었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이런 식으로 되는데 싱글 사이클이라는 거는 요 것만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모델 1을 만든 다음에 그 모델 1을 만들 때까지 학습된 애를 가지고서 모델 2를 시작할 때 바로 사용을 하는데, 여기서는 이걸 초기화 시킨다는 거예요. 이 모델 1을 다 만들었으면 다시 초기화해서 또 모델 1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비교를 하기 위해서, 어쨌든 간에 버짓은 그만큼 들어가는 게 똑같기 때문에 이 싱글 사이클이라는 걸 여기서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 사용한 스냅샷을 사용한 방법이 이렇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면은 인퍼런스 할 때는 모델을 여러 개 사용하기 때문에 다소 부담이 되겠지만 같은 트레이닝 버짓으로도 더 좋은 성능을 얻어낼 수 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스냅샷 앙상블이라는 논문이고요. 두 번째 논문은 저 앞에 논문이 나온 지 한 달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 자체는 사실 러닝 레이트를 조절한다는 거는 똑같고, 그래서 거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똑같이 그 러닝 레이트를 스케줄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디폴트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여기서는 여러 가지 주기를 통해서 이렇게 러닝 레이트를 조절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지금 멀티플라이어가 1인 거랑 2인 게 있는데, 이거는 이 주기가 뭐 2배씩 커지냐 아니면은 그대로 일정하게 가냐 이 차이예요. 그래서 이러한 러닝 레이트를 가지고서 학습을 시켜서 또 이 지점마다 다 앙상블을 하는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논문의 근데 살짝의 차이점이라면은, 앞선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 모델 6번에서 나온 결과가 이 일반적인 스케줄링을 통해서 나온 결과보다는 좋지 못해요. 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주장하는 게 이 싱글 모델, 그러니까 이렇게 러닝 레이트 스케줄을 바꿔가지고 웜업으로 리스타트를 하면은 요 방법을 사용해서 나온 싱글 모델이 요 방법을 사용한 것보다도 더 좋다라는 게 좀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싱글 모델 리절트랑 앙상블 모델 리절트를 나눠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방법들을 사용을 하면은 오히려 더 좋다라는 거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 20이라는 거는 와이드 레즈넷의 그냥 그 뎁스를 표현한 거라서 그러니까 이렇게 반으로 나눠서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 디폴트로 사용한 요 성능들보다는 이러한 SGDR을 사용한 방법이 더 좋다라는 거를 소개를 하고 있고요. 앙상블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더 좋아진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스냅샷을 몇 개를 찍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여기 이제 넘버 오브 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니셜라이즈를 여러 번 해가지고 또 모델을 만든 거예요. 여기서 지금 왜 그러냐면은 이 모델을 하나 만드는 게 사실 이게 그냥 일반적인 방법인데,
근데 이거를 이제 16번의 트레이닝 버짓을 가졌기 때문에 여기서도 똑같이 이렇게 사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좋은 성능을 얻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 논문은 이 로스 서페이스랑 모드 커넥티비티 앤 페스트 앙상블 오브 DNN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논문에서 사실 주로 얘기하는 거는 이 페스트 지오메트릭 앙상블이라는 게 이 논문에서 이제 사용하는 이름입니다. 페스트 FGE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논문도 마찬가지로 러닝 레이트를 조절을 해가지고 어떤 좋은 앙상블 결과를 얻어내는 건데, 앞선 논문들이랑의 차이점이라면은 일단은 이게 왜 잘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많이 분석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논문에서 주장하는 게 여기 일단 왼쪽 요 위에 그림을 보면은 얘네 같은 경우에는 각각 인디펜던트한, 그러니까 모델 이니셜라이즈를 여러 번 해가지고 만들어낸 3개의 모델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그러니까 모델 한 번 만들었고 또 똑같이 모델 두 번째를 만들었고, 그래서 모델로 얻어진 어떤 웨이트가 있겠죠. 그 웨이트가 사실 굉장히 높은 차원을 가지고 있을 텐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2차원으로 시각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 방법은 사실 굉장히 복잡해가지고 논문에 이제 부연 설명이 되어 있는데, 뭐 웨이트 1에서 웨이트 2까지의 벡터랑 웨이트 1에서 웨이트 3의 벡터를 가지고서 이 베이시스를 새롭게 정의를 해서 이렇게 2차원에다가 이 로스를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 논문에서 주장하고 싶은 거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지금 여기서 이렇게 구한 이 W1이라는 것과 여기서 구한 이 W2라는 게 실제로 어떤 이러한 선의 커브에 의해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걸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참고로 여기 지금 이 점선으로 표현하는 거는 말 그대로 정말 그 내분점이에요. 내분점들. 근데 실제 이렇게 가면은 당연히 이상한 로스, 그러니까 높은 로스가 나올 텐데, 그게 아니라 어떠한 커브를 잘 통해서 가면은 얘가 이제 이러한 다른 로컬 미니마에 이렇게 연결될 수 있다. 낮은 로스를 유지를 하면서 그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요 그림과 요 그림은 이렇게 가는 거의 버전이 이러한 방식을 통해 가는 것과 이 폴리고널 체인 방식을 통해서 가는 거에 두 가지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소개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 이 길을 찾는 게 사실 어떤 딱 룰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얘도 어떤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그러니까 그 학습 그 전파가 돼서 구해야 되는 점들이에요. 사실 여기도 다. 그래서 실제 이런 커브가 존재한다라는 거를 수식적으로 증명을 해냈고, 증명을 한 다음에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모델이 잘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게 어떤 로컬 미니마를 가지고 있겠죠. 그 로컬 미니마에서 우리가 조금만 움직이면은 다른 로컬 미니마로 이렇게 점프를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주장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러한 내용을 펼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은 그게 된다면은 앞선 논문들과 같이 로컬 미니마들을 찾아다니면서 여러 개의 로컬 미니마에 빠질 수 있겠죠. 그러면은 여러 개의 로컬 미니마에 빠지면은 그거를 가지고서 앙상블 결과를 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앞선 논문과 조금 차이점이라면은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학습이 된 상태에서 몇 개의 에폭만 가지고도 로컬 미니마를 옮겨 다닐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선 논문 같은 경우에는 뭐 스냅샷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이거를 똑같이 52폭마다 돌아가면서 스냅샷을 만들고 있는데, 지금 이 논문에서는 그게 아니라 거의 다 학습된 모델에서 그러니까 학습이 거의 다 됐다고 보는 그 지점에서 조금씩 한 뭐 2, 3회 에폭이나 뭐 5회폭 이런 식으로 돌아다니면서 학습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얘가 지금 스냅샷 앙상블과의 비교를 해놨어요. 지금 보시면은 파란색이 스냅샷 앙상블인데 여기 지점에 지금 보시면은 스냅샷 세퍼레이트랑 스냅샷 앙상블이 같이 찍혀져 있어요. 이 앙상블이라는 거는 누적돼가지고 계속해서 찍히기 때문에 지금 요 지점과 요 지점을 두 개를 앙상블한 결과가 요거인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랑 앙상블해서 요거인 거고, 이런 식으로 누정이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균등한 간격으로 나오고 있죠. 이렇게 되는 이유가 이제 아까처럼 이제 이 폭을 균등하게 분할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지금 여기서 주장하는 패스트 지오메트릭 앙상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죠. 지금 보시면은 거의 다 학습을 한 시점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앙상블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돌아다니면서
모델을 만들게 되고 이것들이 이제 앙상블이 된 결과가 여기 위에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더 좋은 결과를 보여지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지금 보시면 뭐 이게 갑자기 더 내려가 있죠. 이게 1 버진만큼 했으면은 다시 또 이제 1 버진만큼 처음부터 초기화 시켜가지고 다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똑같이 이렇게 4개가 찍힌 거고, 근데 이제 이게 모여가지고 5개가 된 시점에서는 앙상블을 이렇게 합쳐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버짓을 2개만큼 사용하면은 지금 이 논문에 주장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성능이 점점 올라가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로컬 미니마를 찾아가지고 앙상블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러닝 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테스트 에러가 가장 낮아지는 이 시점들을 가지고서 모델을 저장해서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사용을 하는 게 여기는 비교하는 대상이 인디펜던트 앙상블과 그 다음에 스냅샷 앙상블, 그리고 이 논문에서 주장하는 패스트 지오메트리 앙상블 이렇게 사용을 해가지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좋은 결과들을 얻어내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그림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여주고 싶은 게 아까 전에 이 커브가 연결되는 거를 보여주고 싶은 건데, 이 부분은 그냥 단순하게 내분점들을 구해낸 거예요. 이 점선은. 그리고 이렇게 이어지는 곡선이 이 방식을 통해서 커브를 구한 거고, 이렇게 가는 이 방식이 여기 이 방식을 통해서 구한 건데, 이렇게 방식을 가면서 이 지점 0,0에서 1까지 이 두 개의 로컬 미니마를 이렇게 이었을 때 이것들이 잘 구해지고 있음을 그냥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근데 이 세그먼트라는 게 아까 내분점인데, 세그먼트로 가게 되면은 테스트 에러가 확 증가하게 되죠. 그러니까 의미 있는 웨이트를 못 찾은 거죠.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트레이닝 에러와 테스트 에러에서 이것들이 잘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이 여러 개의 모델들을 활용해 가지고 앙상블을 하는 방법이었고, 그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게 이제 그 콤비네이션을 해 가지고 여러 개의 모델을 직접 인퍼런스에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모델에 이렇게 녹아들게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PR009번에서 이미 발표가 된 논문이어서 간단하게만 준비를 했는데, 이 논문 같은 경우 굉장히 되게 재밌게 봤어요. 내용이 굉장히 재밌는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발표드리는 내용이 많지가 않아서 자세한 내용은 사실 PR009번을 보시거나 아니면은 아래 이 루닉 블로그에 굉장히 글이 잘 기재가 돼 있어서 이 루닉 블로그를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 논문을 소개를 드리면은 여러 개의 모델들을 만들게 되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뭐 모바일 기기나 아니면 어플리케이션으로 실제 이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5개의 모델을 실제 메모리에 올려놓고 다 인퍼런스해서 추론까지 하려면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부하가 크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하나의 모델에다가 이러한 이 5개의 모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을 넣어주고 싶다라는 게 이 논문에서의 이제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약간 더 작게 그려놨는데, 실제로 이게 이 5개의 모델은 좀 큰 네트워크예요. 뭐 VG라던가 뭐 구글넷이라던가 레지넷이라던가 이렇게 큰 모델이고, 얘는 약간 그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쉘로우한 네트워크인데, 이 쉘로우한 네트워크가 어떻게 얘네도 못한 것, 얘네도 이렇게 그렇게 한 거를 더 작은 네트워크에서 잘할까라는 게 이제 의문이 드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결론은 얘가 이제 그냥 우리가 원래 보통 학습을 하게 되면은 레이블을 하드 레이블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 이 소프트맥스의 아웃풋을 가지고서 어떤 논리지로 사용을 하자, 그거를 이제 소프트 레이블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이거를 활용을 하면은 저 작은 모델이 더 잘 배울 수 있다라는 게 이 논문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방법이 이 5개의 모델을 각각 학습을 시켜요. 인디펜던트하게 잘 학습을 시켜놓고, 그 모델이 낸 그 어떤 소프트맥스 아웃풋이 있겠죠. 그러니까 트레이는 다 된 거예요. 이미 이 모델들은 잘 학습이 된 거고, 나중에 그러면은 어떤 이제 뭐 이런 이미지를 넣는다고 하면은 이러한 소프트맥스 값이 넣겠죠. 이 소프트맥스 값을 가지고서 얘의 어떤 Y 레이블로 사용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소프트 레이블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왜 좋냐라는 설명이 이 그림을 보시면 좀 도움이 됩니다. 지금 이 그림이 강아지라는 레이블이 달려 있어요. 근데 사실 보면은 좀 고양이랑 닮게 생겼죠. 그래서
강아지를 닮은 고양이라는 거는 사실 원래 하드 레이블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강아지, 어쨌든 강아지긴 강아지니까 강아지라는 걸 받게 돼요. 하지만 실제로 얘는 좀 고양이랑 닮았기 때문에 그 고양이랑 닮았다는 거에 대한 어떤 분포에 대한 정보를 더 주게 되면은 그게 이제 논리지가 돼가지고 모델이 더 잘 학습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이 논문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이거를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약간 템퍼러처로 나눠가지고 좀 더 소프트하게 만들었더니 더 좋아졌다라는 걸 또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된 정보를 가지고서 이 5개의 모델이 준 이러한 소프트 레이블을 이 조그만 모델이 학습을 하게 되면은 그거를 바탕으로 레이블로 학습을 하게 되면은 이제 저 작은 모델이 이 5개의 능력을 가지고서 이제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5개의 모델이 낸 맥스 어큐러시, 그러니까 이 각각이 낸 어큐러시의 맥스 값보다는 이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5개를 앙상블 시킨 것, 그러니까 단순하게 에버리지 해서 앙상블 시킨 것보다는 조금 못 미쳤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5개보다의 맥스보다 더 좋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조그만 네트워크에서 굉장히 좋은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도 있고요. 그리고 에버리징 웨이트 리드에 이런 논문이 또 있는데 이거는 제가 조금 전에 발표드린 그 패스트 지오메트리 양상불이랑 굉장히 그러니까 연관된 논문이에요. 후속 논문이라고 네, 후속 논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곳에서 발표가 됐기도 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는 지금 일단 제가 소개하는 콤비네이션 방법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웨이트를 가지고서 그러니까 그 결과를 내게 돼요. 그래서 여러 개의 모델을 가지고서 인퍼런스를 하는 게 아닌데 지금 결과적으로 이 논문의 이 방법을 이 스토캐스틱 웨이트 에버리징에서 SWA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보면은 이 웨이트 1, 2, 3는 인디펜던트 모델들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모델 한 번 만들고 모델 두 개 만들고 3개 만들어서 낸 결과인데 이거를 시각화해 봤더니 우리 방법이 더 낮은 로스를 테스트 에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준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고 있고 테스트 에러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125번째랑 비교를 해봤더니 더 낮은 에러를 갖는다. 트레이닝 로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여기가 더 높은 거를 볼 수 있어요. 사실 근데 뭐 트레이닝 로스가 높은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니까. 그래서 방법은 되게 단순한데요. 일단 패스트 지오메트릭 앙상블을 그대로 사용을 하는데 아까랑 조금 다른 점은 패스트 지오메트릭에서는 이런 식으로 러닝 레이트를 사용했었어요. 아까 낮아졌다가 높아졌다가 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걸 다르게 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사실 논문에서 못 봤던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모델들을 스냅샷을 받게 되는데 내용이 너무 단순해요. 사실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이 웨이트를 가지고서 이 잘 만들어진 이 로컬 미니마 빠진 이 로컬 미니마들을 가지고서 평균을 내는 게 그냥 방법입니다. 여기 수식이 조금 복잡하게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를 실제로 풀어서 써보면은 그냥 모델이 3개일 때는 3분의 웨이트 첫 번째, 참고로 얘도 거의 학습이 다 되네요. 아까 패스트 지오메트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학습된 모델을 가지고 사용을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두 번째 패스트 지오메트릭에서 나온 앙상블에서 그러니까 나온 뭐 모델 1번 더하기 뭐 2번 이런 식으로 그냥 모델을 가지고서 에버리지를 해가지고 웨이트를 넣어주는 게 이거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패스트 지오메트릭 방법을 가지고서 활용을 해가지고 버전을 그러니까 개선을 시킨 논문이고요. 그래서 결과를 좀 보면은 이게 갖는 장점이라고 하면은 지금 요 스토캐스틱 웨이트 에버리징을 한 게 이 실험은 어떤 거냐면은 다 학습된 그 SGD로 학습된 게 있고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이제 웨이트 에버리지를 한 이 방법이 있는데 그 지점에서 랜덤한 방향으로의 웨이트 어떤 벡터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쉐피어를 만들어서 그냥 랜덤한 방향을 갖는 벡터를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살짝 더해주는 거예요. 디스턴스를 그만큼씩 가면서. 근데 만약에 모델이 조금 어떤 와이드한 로컬 옵티마에 있다. 그러니까 로컬 옵티마가 이렇게
좀 이렇게 넓게 구덩이가 파져 있다면은 여기쯤에 있으면은 내가 좀 랜덤한 방향으로 가더라도 약간 이게 에러가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표현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 방법을 사용했을 때 어떤 랜덤 방향으로 가더라도 웨이트가 이것보다 덜 급격하게 에러가 증가한다. 그러니까 좀 더 와이드한 로컬 옵티마를 가지고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여주는 표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 방법을 사용했을 때 이런 식의 결과를 얻어냈다라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아까 스페셜라이징 모델이라고 했던 멀티플 초이스 러닝에 대한 얘기인데요. 멀티플 초이스 러닝 같은 경우에는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정 모델이 특정 어떤 클래스나 아니면 특정 태스크를 더 잘 맞추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사실 멀티플 초이스 러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래된 논문이라 딥러닝이 전에 2012년도 이때쯤 논문이라 사실 이 논문에서는 직접적으로 딥러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서 이제 제가 원래 그러니까 말씀드리려 하는 논문은 이 컨피던스 멀티플 초이스 러닝 그리고 러닝 투 스페셜라이즈 위드 노리지 디스틸레이션 for BQA라는 논문인데 이 논문을 그냥 간단하게 소개를 먼저 드리면은 그러니까 모델을 M개를 만드는데 이 M개가 각각의 어떤 역할을 가지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래 그림을 보시면은 이 그림은 사실 근데 제가 잘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는데 이 그림이 어쨌든 간 요 모델이 이거를 맞추는데 이제 잘 해준 거고 지금 보면은 얘는 약간 배경을 맞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각각의 역할을 받아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학습을 해서 이제 나중에 모델이 그러니까 나중에는 사실 근데 새로운 데이터셋이 들어왔을 때 이거를 어떤 모델에 넘겨야 될까 이거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모든 모델에 다 넣은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서 결과를 내긴 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어떤 스페셜라이즈한 모델을 만들자라는 게 이 멀티플 초이스 러닝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컨피던스 멀티플 초이스 러닝이라는 거는 멀티플 초이스 러닝 방법을 좀 개선한 건데 멀티플 초이스 러닝이 갖는 단점은 사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델을 만약에 M1부터 M5까지 만들었다고 하면은 1번 모델은 계속해서 뭐 강아지에 대한 내용을 학습을 했어요. 그 다음에 5번 모델은 계속해서 뭐 책상에 대한 뭐 클래스를 학습을 했어요. 그럼 뭐 가구에 대한. 근데 나중에 만약에 이제 강아지가 들어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델로 가서 얘가 잘 맞춰주면 좋겠지만 어쨌든 간에 얘가 어디로 속할지는 모르기 때문에 이걸 다 넣어줘야 돼요. 1, 2, 3, 4, 5번에 다 넣어줘야 되는데 강아지를 넣었는데 M1이 만약에 얘는 0.98로 강아지야 라고 했어요. 근데 5번은 강아지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면 해당 모델에만 학습을 시켜주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5번 모델은 강아지를 본 적이 없는데 딥러닝 모델이 하이 컨피던스한 문제를 갖기 때문에 자기가 모르는 클래스도 막 굉장히 높은 확률로 맞추려는 그러한 일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5번이 갑자기 잘 모르는데 뭐 그냥 갑자기 고양이라고 0.99 확률로 이제 스코어로 내뱉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거를 다 나중에 에버리징을 했을 때 이거는 고양이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애가 이거를 맞추는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컨피던스 멀티플 초이스 러닝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습하는 애는 자기가 맡은 일을 잘 하고 지금 이 부분이 이제 배정되지 않은 애인데 배정되지 않은 애는 유니폼 분포를 맞출 수 있게 학습을 해라.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는 강아지라고 들어오면은 그냥 전부 다 같은 유니폼 확률로 학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방금과 같이 이런 하이 컨피던스한 문제를 없앨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을 넣은 게 이제 컨피던스 멀티플 초이스 러닝이고요. 그래서 아래 그림을 보면은 인디펜던트 앙상블과는 다르게 이제 특정 클래스 여기 지금 보시면 특정 클래스의 특정 모델들이 높은 어큐러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비교를 해야 되는 게 이 싱글 모델과 사실 이 멀티플 초이스 러닝은 이 탑 1 어큐러시가 굉장히 낮아요. 이게 굉장히 옛날 논문이기도 하고 이러한 문제 해결하지 못한 채로 돼 있어가지고 비교해야 될 대상이 그냥 인디펜던트 앙상블 그러니까 똑같은 버짓 5개를 가지고 있다고 뭐 5개의 모델을 만든다 하면은 그 5개의 모델로 앙상블한 결과보다는 이렇게 특정 스페셜라이즈한 모델들을 만들어 쓰는 게 더 성능이 좋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라클 에러라고 나오는데 이 오라클 에러라는 건 어떤 거냐면은 그 말 그대로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맞출 수 있었으면은 맞은 거라고 보는 게 이제 오라클 에러입니다. 그래서 이 지표는 지금 이 멀티플 초이스 랑이 좀 높은데, 그러니까 오라클 에러를 따지는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5개의 모델이 활용을 하는데 한 놈이라도 맞추면은, 근데 이제 전체 결과로는 못 맞춘 거긴 한데 어쨌든 간에 한 명이라도 뭔가 맞출 수 있었다는 거는 그만큼 좀 가능성이라도 있었다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지표를 같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라클 에러 레이트는 그렇고, 그래서 마지막 논문으로는 이 논리지 디스틸레이션이라는 거를 방금 전에 했던 그 멀티플 초이스 러닝에다가 적용을 한 논문인데, 이거는 지금 수식을 좀 보면은 얘는 지금 이제 학습해야 그러니까 특정 모델에다가 학습을 하게 해준 거고, 원래는 지금 여기가 원래 아까 지금 전장을 보면은 유니폼 분포였어요. 유니폼 분포. 근데 이 부분을 그냥 이 논리지 디스틸레이션으로 학습된 이 모델들의 어떤 프로바빌리티를 가지고 활용을 하자라는 게 이 논문의 이제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 K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논문에서 실제로 그 한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의 모델에만 학습하는 게 아니라 K계를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한 놈만 배우기에는 좀 리스크가 크니까 여러 개의 모델에다가 이제 분할해 가지고 학습을 하게 해줍니다. 이거는 이제 앞선 컨피던스 멀티플 초이스 러닝에도 똑같이 적용이 된 거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논리 디스틸레이션을 같이 활용을 해가지고 한 논문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조금 더 성능의 개선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아까 컨피던스 멀티플 초이스 러닝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못 맞추는 애들은 이렇게 유니폼의 결과를 내게 돼요. 지금 여기 같이 이렇게 학습을 했기 때문이에요. 계속해서 자기의 어떤 태스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은 전부 다 유니폼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냥 앙상블 러닝을 어디서 적용한 것들을 좀 가지고 왔는데, 캐글에서 앙상블 러닝이 사용되는 방법에 대한 건데, 지금 보면은 33개의 모델을 사용해가지고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33개의 모델을 가지고서 퍼스트 레벨을 만들고, 33개의 모델을 가지고서 퍼스트 레벨을 만들고, 그거를 가지고서 어떤 메타 피처를 만든 다음에 그걸로 또 다시 한번 모델 3개를 만들어서 그거를 또 웨이티드 민을 구한 이러한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실제 정확도를 엄청나게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모델들을 활용해가지고 또 조합하고 또 조합해서 이렇게 결과를 내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현업에서 제가 그냥 생각하면서 느끼는 건데, 제가 실제 현업에서도 모델을 만들 때도 여러 개의 굉장히 모델을 많이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뭐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푸는데 거기다 뭐 세그멘테이션도 넣고, 뭐 거기서 또 피처를 따오고 또 모델을 넣고 막 이렇게 연달아 가지고 모델을 가지고서 결과를 내는, 그리고 뭐 스레시홀드를 바꾸는 것도 또 다른 모델이 되는 거니까 또 막 그렇게 맞추고, 이 모델이 확신을 못 가진 거는 다음 모델이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복잡한 룰을 많이 만들어 놨는데, 처음에는 되게 이런 거를 단순한 하나의 모델로서 이렇게 해결을 하려고 했는데,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 모델을 하면 확실히 성능이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 가지 앙상블 기법들을 활용해가지고 이 정확도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태스크라면은 여러 가지 앙상블 기법들을 활용해서 모델의 정확도를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거를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